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 왜 영어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경우 일반 동사에 s를 붙일까에 이은 s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세 번째이자 s에 대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왜 서점은 북스토어가 아니고 북스토어일까입니다. 영어 문법 문제에서 잊을만 하면 가끔씩 보이는 단골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라고 자주 나오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문제도 16세 소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묻는 동일한 내용의 흔하게 보아왔던 문제입니다. 이는 결국 a 10 years old girl이 맞는지 아니면 s가 제거된 a 10 year old girl이 맞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걸 앞에 모두는 그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단 복수의 문제는 명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에 대해서는 s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설명이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이 아닙니다. 영어 문법은 결국 영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영문 구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영어라는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모두들 이 문제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확실한 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영어는 형식과 구조가 중요합니다. 영문에는 본질적으로 구조적 혼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구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구별이 쉽지 않아서 그 상태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영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쉼표, 맞춤표 등과 같은 구두법적 요소,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I는 항상 대문자를 사용한다 등과 같은 여러 장치를 고안해 두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명사 앞에 사용되는 on, 더와 같은 관사와 단어 끝에 첨가하는 s입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on, 더와 같은 관사는 항상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관사는 두 개의 역할을 합니다. 첫째, 명사의 표지이다. 즉, 단어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관사가 있다면 해당 단어는 명사인 것입니다. 둘째, 명사의 시작이다. 관사가 있다면 그 지점부터 새로운 단어, 즉 새로운 명사가 시작된다는 정보를 전해줍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s는 명사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두 알고 있듯이 동사에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on, 더와 같은 관사처럼 s가 있다고 해서 특정 품사라고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s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는 명사이든 간에 아니면 동사이든 간에 아무튼 단어의 끝, 마지막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에는 s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s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는 단어 마지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s가 두 개 존재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두 개의 단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란색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예문에서 베르란스 로운스는 하나의 단어일까요? 아니면 두 개의 단어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단어입니다. S가 명사의 끝, 즉 마지막의 표지라고 한다면 베르란스 로운스에는 S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장은 사형식 문장으로서 베르란스는 간접 목적어이고 로운스는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반복하면 하나의 단어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S는 원칙적으로 단어의 끝, 즉 마지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S는 단어의 끝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원칙적으로 하나의 단어의 S는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끝이 두 개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로부터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원칙적으로 단어 중간에 S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정리로부터 일단 왜 서점은 북스토어가 아니고 북스토어일까라는 이 영상의 주제에 대한 답은 제시한 것 같습니다. 북스토어는 서점이라는 의미의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어의 중간에는 S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S를 중간에 넣어서 북스스토어라고 한다면 북스와 스토어라는 두 개의 단어로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S는 단어의 끝을 나타내기 때문에 청자 및 독자는 북스에서 하나의 단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뒤에 위치한 스토어는 새로운 단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서적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사 1 플러스 명사 2 형태의 복합 명사에서 명사 1은 복수 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문법적인 언어 및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정리한 S에 대한 구조적 정리를 어렵게 문법적인 용어로 짜 맞춘 것일 뿐입니다. 간략하게 S는 단어의 마지막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어 중간에 S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또 하나의 문제인 16세 소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가 단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a 10 years old girl은 잘못된 것이고 S가 제거된 a 10 year old girl이 맞습니다. 반복하면 원칙적으로 단어 중간에 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를 어려운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영어의 본질과도 맞지 않습니다. 영어 문법을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의 하나는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북스스토어나 a 10 years old girl과 같은 것이 문법 문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영문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S 역할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단어 중간에 S가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어법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은 암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s는 단어의 마지막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어 중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구조적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일부 이해만 화면상으로 제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단어 중간에는 s가 존재할 수 없지만 세간을 의미하는 customs,처럼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s가 필요한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단어 중간에도 s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 중간에 존재하는 s는 복수형 어미 s는 아닙니다. 단어 중간에 존재하는 s는 모두 앞서 삼성전자 편에서 설명했던 집합적 복수 s인 것이고, 이는 단어 자체에 원래 포함된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commons와 같이 명사 이외의 품사, 예를 들어 형용사나 동사 등에 적용된 s는 복수형 어미가 아니라 대부분 집합적 복수 s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왜 서점은 북스토어가 아니고 북스토어일까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편, 왜 영어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경우 일반 동사에 s를 붙일까 편에 이어진 것으로서, 이로써 s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지만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많은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s에 대해서 더욱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영어 문법과 독해는 구조가 핵심이고 따라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